독립시행의 확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독립시행의 확률 들어가기 전에 독립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갔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필기된 거 한번만 정리하고 그리고 갑시다. 그 개념 두 번째 장 내려보고 독립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 아휴 뭐 하는지도 올라가지고 진짜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장 나갔고 네. 아휴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장 나갔고 또 독립시행 나갔고 독립의 정의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 독립 판별하는 방법 교집합을 확률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곱하기 B라는 일어나는 확률 그리고 곱하기 같으면 독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지? 그지? PA 곱하기 PB가 가운데 있는 거 나오는 독립이라는 거 뭐 그런 상황들 기억하고 표에서의 독립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가비 얘기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고 가자. 여기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하고 A라는 사건이 안 일어날 때 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자 우리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전체 가지수를 X라고 그러고 A가 안 일어나는 가지수를 Y라고 하면은 하면은 여기가 x 플러스 y가 되겠지? 여기 표현한 선생님을 z라고 할게. 전체 개수를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번에 여기에 a개가 있고 여기 b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독립의 정의가 뭐냐면 얘가 독립의 정의가 여기 지금 PA하고 그 다음번에 P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확률하고 그 다음번에 일단은 PA를 보게 되면 PA라는 거는 PA라는 놈은 전체 개수 몇 개 중에 Z개 중에 우리 X개가 일어나는 확률이 PA잖아. 맞지? 그 다음번에 B가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A 값은 B가 일어날 때 A 값은 뭐분의 뭐가 여기 C라고 할게. 그러면은 전체의 경우가 B가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우리 C가 되는 거고요. 그치? B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여기 승은 A를 뜻하는 거고 그치? 독립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PA가 B가 일어날 때 좋아! A가 일어나는 확률하고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하고 정의 자체가 보면 두 개가 같은 게 우리 독립의 정의였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X하고 Z하고의 비율하고 A하고 C하고의 비율하고 두 개가 같은 거가 바로 독립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됐지? 요거의 비율하고 요거의 비율하고 선생님이 가비엘이라는 거를 왜 적어놨냐면 얘하고 얘하고 비율이 같고 얘하고 얘하고 비율이 같으면은 여기서 이거를 뺀 놈하고 여기서 이거를 뺀 놈의 비율도 같다라는 게 우리 가비엘이거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 근데 가비엘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1하고 2하고의 비율하고 3하고 6하고의 비율이 똑같잖아. 가비엘이는 편하게 뭐냐면은 요거 두 개 더한 1 더하기 3하고 여기 두 개 더한 2 더하기 6하고의 비율이 똑같다라는 게 가비엘이의 정의이고 의미이고 여기에서 얘하고 비율이 같기 때문에 얘 두 개 합 물론 차도 마찬가지야. 두 개 더해서 나오는 놈, 두 개 더해서 나오는 놈의 비율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하고의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독립의 정의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사건이 두 개가 나올 때 독립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표에서 그냥 이루는 비율이 같다라는 게 우리 독립을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풀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가운데 것도 맞죠? 조선 때요. 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것도 여기 나오는 놈이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는 놈이고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가 이루는 비율도 똑같다라고 편안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증명 외울 필요 없다고.
왜? 교육과정을 벗어나니까. 하지만 성질은 알고 쓰자고. 성질은 독립이라는 표현과 이렇게 사건 두 개가 나와서 우리 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이거가 이루는 비율하고 이것이 이루는 비율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고, 이거 문제 푸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우리 편안하게 이상한 문제 풀지 말고 비율이 같다로 문제를 풀자는 뜻이야. 별다른 거 없어. 독립과 정서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 4번에 5번에 적어놓은 것도 A하고 B하고 서로 영향을 안 주는 상황이면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똑같기 때문에 A가 안 일어나는 사건하고 B가 안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 있다는 뜻이고, 거기까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마지막 페이지. 독립시행, 독립시행 교과서 나오면은 일단은 뭔가 시행인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시행에서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이런 것들은 말뜻 외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고, 말뜻 외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우리 어떨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게 될 거냐면 이럴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게 될 거야. 모의고일 때 어떤 거에 확률을 구하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확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앞에는 사실은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 나중에 보면은 당연히 얘가 독립적으로 이런 독립시행이라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구하는 확률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아니고요. 어떤 거를 물어보냐면은 어떤 확률을 가진 놈이 자, 몇 번 일어났는지,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줘. 여기에 개수, 횟수, 그리고 몇 명이 되는지 명수가 일어나는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정리를 좀 해주는 편이거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독립시행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다 개수나 횟수나 명수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으면은 걔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우리 잡아낼 수 있는 거고, 실제 시험 볼 때에는 문제가 다 섞여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냥 말로만 갖고 찾기에는 조금 어려워.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확률이든 확률의 덧선 정리든 곱셈 정리든 솔직하게 개념 몰라도 써져 있는 거 그림 표현해가지고 얘를 그냥 더할지 못할지 말고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조금 달라. 얘는 풀이하는 스킬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조금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문제가 쉽게 풀리니까, 자, 어떤 확률을 구하는지 개수나 횟수나 명수에 대한 확률을 물어볼 때야 이거 좀 기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제 두 개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거는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주사위 4번 던질 때 라고 되어 있고, 자, 1의 의미,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마지막에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을 보게 되면 1의 눈이 3번이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1의 눈이 한 번 나올 때 확률을 따로 가지고 있고, 내가 구하려는 확률은 걔가 몇 번 나오는지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게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라는 뜻이야. 이따가 예제 풀 거니까 어떤 형태의 문제들인지만 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예제는 자, 주사위의 짝수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지. 주사위를 던지는데, 자, 짝수가 나오게 되면은 자,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이고, 홀수의 눈이 나오게 되면 위쪽으로 1만큼 움직인대. 이럴 때 뭐라 그랬냐면,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안 적어도 되니까, 자, 원점이 2,1로 이동해서 위치할 확률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는 일단은 요거 읽었을 때 요거인지 일단은 현재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데 문제를 쭉 읽으면서 아, 주사위를 3번 던진대. 그런데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면은 오른쪽으로 2칸이 가고, 한 칸씩 가고, 이렇게 한 칸씩 가고, 홀수의 눈이 나면 위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가는데, 내가 3번 던졌을 때 0,0이라는 점이 2,1이라는 점으로 옮기게 됐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몇 번 가고, 2번 가고, 위쪽으로 한 번 간다는 얘기죠.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짝수의 눈이 몇 번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2번 나와야 된다는 소리라고.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얘도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지는 시행을 할 때
짝수의 눈이 2번 나와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짝수의 눈이 2번 나와야 되니까 우리 회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독립주행의 확률이라고 확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것도 처음에 너희들이 구별을 잘 못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만, 경우에 수는 확률 문제를 너희들도 한 1000문제쯤 풀고 나면 이런 거 정리 안 해도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고 있을 거야. 독립시행이라고 해서 우리 기본적인 공식에 넣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의 문제는 거의 안 나와. 대부분 다 그냥 곱셈 종류로 문제를 풀다가 일부분이 독립시행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좀 보여주기는 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몇 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독립시행의 확률을 좀 인지를 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어떤 내가 시행을 했을 때 몇 번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당연히 시행이 나오게 되고 얘가 독립시행이 나오고. 근데 너희들한테 이거일 때 앞에가 그냥 시행이니 사건이니 물으면 그거조차도 대답을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앞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말고 내가 구하는 확률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맞추도록 합시다.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내용이야. 개념이 끝이야. 문제 풀면 돼.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좋아. 어쨌든 마무리가 됐어. 거의 다 되어가. 자, 26페이지? 7페이지? 28쪽이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기본적인 거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활용되는 것까지 좀 잘 한번 따라 해보고, 자, 113번부터 좀 봅시다. 자, 문제를 좀 같이 한번 읽어봐. 어떤 자격증 시험은 5개의 보기가 주어지는 오지선다형 문제 10문제로 구성되어 있대. 자, 문제가 오지선다가 10문제가 있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8문제 이상 맞추면은 합격이래. 자, 8개 이상 맞추면 합격. 이래. 그럴 때 시험에서 1번 합격할 확률. 자, 2번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출 확률. 이렇게 구하래. 자, 언제 합격한다고 그랬어? 10개 중에 몇 개 맞출 때? 10개 중에 8개 이상 맞출 때.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내가 10문제 중에 몇 개 맞추라는 얘기야? 8개 또는 9개 또는 10개를 맞추라는 확률이지. 이해됐어? 10개 중에서 8번 맞추거나 9번 맞추거나 10번 맞추거나 독립주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8개 맞추는 확률은 어떻게 구하지? 독립시행의 확률 아예 진도를 안 나갔던 사람은 내가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문제를 막 풀겠네. 독립시행의 확률 어떻게 구하니? 어떻게 구해? 자, 한 번 내가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이 여기서는 얼마지? 여기서는 오지선다 10문제라고 나왔잖아. 내가 한 문제 풀 때 맞출 확률은 얼마야? 5분의 1이지. 내가 맞출 한 문제 풀 때, 한 번 시행할 때 걔를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8개를 맞춘다는 얘기는 내가 10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춰야 되고 5분의 1의 확률로 8문제를 맞춰야 하고, 틀리는 게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얼마의 확률로? 5분의 4의 확률로. 이렇게 10개를 맞출 건데, 맞추는 문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맞춰도 되고, 그 다음에 1, 2, 3, 4, 6, 7, 8, 9 맞춰도 되고, 10개 중에 그렇게 맞추는 배열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8가지? 10시에 8 맞아. 또는 2 이렇게 되겠지. 요게 바로 요게 배열되는 가지수. 맞는 문제랑 틀리는 문제랑 배열되는 가지수. 이렇게 두 가지 곱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준이야. 자, 9문제는 5분의 1이 9개, 5분의 4가 몇 개? 1개. 1개. 근데 얘가 배열되는 거 몇 가지? 10시에 9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
5분의 1이 10개 다 맞추는 확률은 10에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니까. 그럼 뒤에 게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춘대. 그렇다는 얘기는 1에서 어떤 경우 모두 틀리는 경우 빼주면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1에서 1 마이너스 모두 틀리는 거는 가로 열고 5분의 4에 가로 닫고 10시에 제로 써주겠다. 10시 이번에 10시에 10이나 10시에 제로나 마찬가지고 그냥 의식적으로 편안하게 작은 숫자 써주는 게 계산할 때 편하게 되겠지. 독립식의 확률을 내는 내용이야. 자, 116번도 한번 봅시다. 문제 형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A는 몇 번 던진대? 4번 던지고 B는 몇 번 던진대? 3번 던진대. A는 주사위를 4번, B는 주사위를 몇 번? 3번. 이게 바로 몇 번 던진다, 몇 번 주사위를 굴린다, 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여기에서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얘를 A번, 얘는 B번. 선생님이 개수에서 명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횟수라고 힌트까지 줬네.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이 6일 확률을 구하래. A 플러스 B의 값이 6일 확률을 구하래. 어떻게 풀어? 너희들도 문제 풀 때 뭔가가 안 보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게 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얘 4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A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독립식의 확률이냐고. 나중에 계산할 때만 독립식의 확률이지. 4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A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 1, 2, 3, 4까지 가능하잖아. B는 3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B번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가능하네. 그런데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더 넣어서 6 나오려면 여기 3번, 여기 몇 번? 2번. 여기는 안 되잖아. 요거 2가지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A가 몇 번 나오고 3번 나오고 동시에 A가 3번 나오고 B가 몇 번 나온다는 얘기야? 3번 나온다는 얘기야. 한글적으로 이해하면 그대로 식이 써진다고. 내가 A라는 놈은 주사위를 4번 굴려서 3의 배수의 눈이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돼. 인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맞지? 4번 중에 3번이 나와야 하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까? 3분의 1이니까 6개 중에 2개.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 3번이 나와야 하고 다른 3분의 2의 확률로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나와야 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3C의 3에 그냥 3분의 1이 몇 번 다? 3번 다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문제가 A가 3이고 B가 3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으면 이게 동시에 나올 확률은 2개 뭐 해줘야? 곱해줘야 뜻이야. 편안하지? 편안하게 돼야 돼. 내가 의미를 그리고냐 또는이냐 분류를 했느냐 하고 깨끗하게 적어놓기만 하면 나중에 더하기지 곱하기지 붙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다. 두 번째 상황은 얘가 4가 나오고 얘가 2가 나와야 돼. A가 4번이라는 숫자여야 하고 그리고 나서 B가 2번이라는 숫자여야 돼. 그러면 위에서 했으니까 얘는 4C에 4에다가 3분의 1이 4번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B라는 놈 3번 던져서 2번이 나와야 돼. 3분의 1의 확률로 2번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로 1번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됐니? 이런 뜻이야. 이번도 해야 됩니다. 이번은 배열하는 가지수가 조금 달라서 이번은 교육과정에 살짝 넘나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혹시라도 나오면 너희들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번, 그 다음번에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B번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A-B가 1을 먹는 거예요.
얘랑 똑같이 나오는 회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A에서 B 뺀 게 1인데 1의 눈이 나오는 게 A번이래. 그럼 1의 눈이 몇 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B가 몇 번 나와야 돼? 2의 눈이 빼서 1 나와야 되니까 3번이 와야 되겠네. 그지? 근데 주사위를 몇 번 넣었는데 4번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럼 얘가 3번 나오면 얘가 2번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은 5번 나오는 거니까 안 된 거고 얘가 2번 나오고 얘가 1번 나오면 2번 나오고 1번 나오면 4번 던지는데 1의 눈이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2의 눈이 1번 나왔잖아. 네. 그럼 나머지 한 번은 모르겠어. 이 한 번은 얘는 3부터 6까지의 번호 중에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지. 여기까지 돼? 네. 그 다음번에 얘가 한 번 나오고 얘가 한 번도 안 나오면 1에서 3에서 6까지가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오는 상황. 요 부분 나누는 거조차도 얘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상황 체크해 놓고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첫 번째 경우라고 그러고 요걸 두 번째 경우라고 그러고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내가 주사를 몇 번 던질 때 4번 던질 때 1의 눈이 몇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동시에 2의 눈이 몇 번 나오고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3에서 6까지의 눈이 몇 번 나와야 돼? 1번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지? 그럼 얘는 이 눈에 2번, 이 눈이 1번 이것도 횟수에 대한 내용과 독립시행의 확률이고요. 그지? 1의 눈은 몇 분의 확률로? 6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번에 2의 눈은 6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나와야 되고 1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부터 6의 눈 아무거나 한 번이 나와야 되네. 얘는 얼마의 확률로? 6분의 4의 확률로 한 번이 나와야 되네. 네. 그럼 앞에 곱해줘야 되는 게 뭐겠어? 얘가 배열되는 가지수가 여기 4시의 3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4시의 3이라는 의미가 4시의 3이라는 얘가 무슨 뜻이냐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라는 이 확률의 가지수가 4시의 3가지만큼 있다는 뜻이거든? 얘가 무슨 뜻이냐면 A가 어디 갔어? A가 3번 나오고 B가 미안해. A가 3번 나온다는 3의 배수가 3번 나온다는 4번 던져서 3의 배수가 3번 나온다는 얘기는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4번 던져서 3의 배수가 3번 나오면 한 번은 안 나와야 되잖아. 이 확률에 계산하는 것도 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 3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잖아. 요것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요 놈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같은 확률을 갖고 있고 그 다음번에 나오고 안 나오고 마지막에 안 나오고 요게 4가지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바로 4시의 3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확률이 나오는 가지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1의 눈이 2번 나와야 되고 2의 눈이 1번 나와야 되고 다른 눈이 1번 나와야 돼. 1의 눈이 몇 번 나와? 1의 눈 2번 나와야 되고 2의 눈이 1번 나와야 되고 또 3부터 6까지 다른 눈이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가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4팩 나누기 2팩이라고 계산을 해줘도 되고요. 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네. 그치? 그 다음번에 여기서처럼 조합으로 계산을 하고 싶으면 요거랑 같은 경우가 그냥 4개 중에서 1이 들어갈 2자리 선택해서 1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2자리에 2와 3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 2팩이라고 써줘도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가지가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우리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로 계산해서 경우의 수를 집어넣게. 좀 특이한 문제니까 기억을 해놓자. 됐지?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뒤에부터는 다 우리 상황 판단하면 끝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한 문제씩 풀어보고 독립시행을 마무리를 하고 시험 범위까지 싹 다 마무리를 해버립시다. 117번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면 항상 주사위를 던진대.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인 눈이 나오면은 동전을 몇 개 던진다라고 돼 있어? 동전을 3개를 던진대. 그리고 6의 약수가 아니면 동전을 몇 개 던진대? 동전 2개를 던진대.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 후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일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되면 동전을 이렇게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나오냐? 앞면의 개수가 뭐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확률. 이렇게 나오면 동전을 2개를 던질 건데 그랬을 때 앞면의 개수가 몇 개 나오고 한 개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구하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이게 무슨 독립시간 확률이라고 지금까지 했던 확률이지. 별다른 거 없잖아. 자, 유기약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유기약수가 나오는 확률 얼마? 3분의 1의 확률로. 유기약수가 안 나오는 확률은 3분의 2의 확률. 유기약수는 1, 6, 2, 3이니까 3분의 3분의 2의 확률로. 얘가 3분의 1의 확률로. 확률로 내가 어떻게 던질 거냐면 동전을 3개 던질 거야. 동전을 3개. 동전을 이렇게 3개 던질 거야. 그 중에 앞면이 몇 개여야 되는데? 1개여야 되는데.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되니까 한 개 나와야 되니까 개수에서 명수에 대한 확률. 즉 여기 계산되는 부분이 독립시간 확률이에요. 내가 3개 던져서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돼? 1개 나와야 돼. 앞면이 나오는 2분의 1의 확률이 몇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2분의 확률이 2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3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2개를 던졌어. 앞면이 1개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2개 중에 하나 2분의 1이 한 번, 2분의 1이 3번 2개 뭐 해주면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기 계산하는 것만 독립시간 확률이고 다 우리 상호적인 판단을 일반적인 확률을 구하는 것을 하겠다는 뜻이야. 괜찮지? 네. 자, 빨리 풀자. 내가 몇 시에 마친다 그랬지? 8시 반에 마친다 그랬지? 자, 주머니 A에는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1개. 120번. 자,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1개. 그리고 B 주머니에는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2개. B 주머니에는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2개. 이렇게 나와 있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A에서 꺼낸대. 뭐가 나오면 3의 배수가 나오면 딱 쓰는 순간 우리 이제 저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확률 당연히 써야 되겠지. 3의 배수라는 얘기는 얼마의 확률로? 얼마의 확률로? 3분의 1의 확률로 여기서 꺼내고 얼마의 확률로? 3의 배수가 아닌 거 3분의 2의 확률로는 여기서 꺼낼 거야. 네. 꺼냈을 때 어디 갔어? 문제 어디 갔어? 주사위를 4번 던지고 난 후 주머니 A에서 검은 4번 던진 다음에 주사위를 총 4번 던진대. 한 번 던질 때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꺼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A에는 뭐가 남아야 되는데? A에는 검정 구슬. 검은 구슬이 하나 남아야 되고 B에는 흰 구슬이 이렇게 하나가 남아야 된대. 라고 되게 어렵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되면은 구슬이 뭐만 나왔다는 얘기야? 한 번 던질 때 흰 구슬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던질 때 흰 구슬이 한 번 나왔다는 소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고 검은 구슬이 나오고 또 검은 구슬이 나와서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주사위를 결론이야. 4번 던졌을 때 4번 던졌을 때 이쪽에서 2번 꺼내고 이쪽에서 2번 꺼내야 되겠네. 그러면은 4번 던졌을 때 정확하게 3의 배수가 몇 번이 나와야 되고 2번. 2번이 나와야 하고 동시에 3의 배수가 아닌 놈도 2번 나와야 돼. 아닌 놈도 2번이 나와야 돼. 명비가 아주 좋아. 그렇게 열심히 대답하면서 들으면 졸릴 이유가 없어. 사실 좀 졸리긴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 대답 안 하고 앉아있으면 이미 지금 눈 감고 자고 있어. 그런 뜻이야. 그런데다가 얘 주머니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머니를 선택을 했는데 얘 2번 꺼낼 때 다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흰공이 나와야 되고 흰공이 나와야 되지. 그 확률은 어떻게 되냐고. 3의 배수가 2번이 나온 다음에 2번이 나왔을 때 흰공이 나온다는 게 얼마의 확률로? 3개 중에 2개의 확률로 파란색 흰공이 하나 나와야 하고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뽑을 때 남은 2개의 공 중에 2분의 1의 확률로
흰공이 나와야 하지. 네. 여기도 3개 중에 2개의 확률로 검은 공이 나와야 하고 2개 중에 1개의 확률로 검은공이. 검은 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와야 하고 얘가 나와야 하고 나오는 우리 독립식이에요. 독립식이 확률이잖아. 내 번이니까. 네. 그리고 나오는 가지수는 얘 나와도 되고 얘 나와야 되고 그 가지수가 4개 중에 4, C, 2. 얘가 들어가는 가지수만 결정이 되면 네. 왜? 아니 모르겠어? 왜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이요? 흰공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직 얘를 먼저 꺼낼지 얘를 먼저 꺼낼지는 결정을 안 한 상태이고 공을 꺼내는 것만 지금 결정을 하는 거야. A 교반이가 어차피 2번이 선택이 되면 처음에 흰공이 나와야 하고 또 그 다음번에도 뭐가 나와야 돼? 흰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독립적인 문제라고. 여기에 3의 비서가 2번이 이미 나왔어. 그럼 이제 흰공을 내가 공을 2번을 꺼낼 거야. 처음 꺼낼 때 뭐가 나와야 돼? 흰공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흰공 나오는 확률 얼마? 3분의 2. 그럼 하나 나갔잖아. 그 다음번에 2분의 1. 뒤에보다 같은 거지. 이렇게 되는 여기까지 됐지? 네. 대답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주머니가 A, B냐 뭐 A, B, A냐 뭐 해가지고 그렇게 주머니 선택되는 가지고 42가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확률이 요거 얼마? 3분의 1 요거가 나오는 확률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구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의 공식이랑 조금 벗어나. 그치?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충분히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상한 거 있니?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 자체가 아까 여기 써놓은 거 지웠는데 내가 A, B 나오는 확률 자체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이 확률 나오는 것들이 이 배열하는 가지수가 42라는 뜻이다. 다시 얘기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몇 문제 남았냐? 다섯 문제 많이 왔네? 빨리 하자. 아니야. 저 시계가 잘못된 거야. 나 지금 10분밖에 안 됐어. 근데 준이 잘 것 같아요. 준이 잘 것 같아요. 준이 내가 보기 잘것 같아. 준이 자면은 괜찮아. 준이 잘 때마다 자기 미래랑 만나니까 정신 차리겠지. 너무 무서운. 자, 121번이 문제가 조금 길고 사실은 이 문제는 너희들한테 먼저 풀어보기 하고 싶은데 문제 풀려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학생이 못 풀 거야. 네. 너희들이 왜 국어 참 못하거든. 어떻게 국어 공부 안 하다 나보다도 국어를 못하는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A대학교에 있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은 정시보다 먼저 실시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쩌고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랬는데 고등학교 3명이 A 학생, B 학생, C 학생 이렇게 3명이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로 동일하대. 자, 수시에서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리고 정시에 지원했을 때 정시에 합격할 확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줄쳐놓고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 앞에가 중요한 게 앞에 거는 뭔가를 우리 계산할 때 쓸 거고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이라는 얘기는 지원을 몇 명이 해? 3명이 지원을 해. 그 중에 2명 합격한다. 3번 내가 시행을 했을 때 3번 시도를 한 거야. 원서를 3번 낸 거야. 그 중에 2번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은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3C의 2에 합격할 확률이 2번 나와야 되고 떨어질 확률이 1번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 문제는 뭐 구하는 문제냐면은 여기에 합격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라고. 근데 누가 떨어질지도 안 정해져. 안정해져 있는 거지. 그냥 3명 중 아무렇게나 2명. 그게 붙을 애들죠. 붙은 애들. 그러면 붙을 확률만 우리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이해 안 됐어? 아니 승민이 표정이 지금 눈알이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 여기 뒤에 이렇게. 뭔 소리 이해 안 갔어? 아니 위에 다 까먹고 맨 마지막에 구할게. 3명이 지원을 했을 때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래. 주사위를 3번 굴렸을 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압력이 2번 나올 확률 구하래. 3명이 지원했을 때 합격 2명 할 확률 구하래. 이렇게 개수, 횟수, 명수가 마지막에 구하는 걸로 나온다고. 3명 중에 2명이 나온다고. 그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확률을 구하는 게 주사위일 때는 1의 1이 나오는 게 6분의 1이라고 우리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얘가 한 번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을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고 내가 구해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문제, 항상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인지 너희들이 찾아내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돼. 이 단원에서 예제 문제 풀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률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은 한 명이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만 구해서 여기다 써놓으면 된다고. 합격할 확률 구하기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수시에서 합격할 수도 있고 정시에서 합격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내가 수시에서 합격할 확률에다가 정시에서 합격할 확률을 더하면 되겠네. 얘가 되니? 자, 수시에서 합격하면 얼마? 2분의 1. 정시에서 합격할 확률 얼마? 수시에서 떨어지고 정시. 그래, 바로 그거라고. 이렇게 써놓고 수시를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번에 붙은 학생은 정시 지원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런 말들이 얘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게 해놓은 거라고. 수시에서 붙으면 얘 지원 못하잖아. 정시에 합격을 한다는 얘기는 그 앞에 뭐가 수시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우리나라 대학교가 아닌가 봐요. 아니야, 우리 수시 합격하면 정시 못 써. 근데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잖아요. 2분의 1의 확률로 수시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 그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정시에서 붙을 확률, 요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합격할 확률이 된다는 뜻이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야, 지금 체류가 지금 뭔가 안 된 것 같아. 아니야? 아, 됐어? 자, 얘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야? 6분의 1이니까 거의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라는 확률이 나오고 얘가 3분의 1이 한번 되겠습니다. 오, 여기는 확률 좀 하겠는데 얘들아, 니들 수원 몇 단이니? 아, 확률은 확통은 몇 단이니? 2단이? 확통이 1단이면 좋은데 1단이면은 안 되면 버려. 근데 2단이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아. 자, 124번. 자, 지금 계속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행운권 추첨 행사를 하고 있다. 행운권이 당첨된. 행운권 당첨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당첨되면은 플러스 5점을 받는데, 그리고 당첨되지 않는 확률은 얘가 3분의 1이니까 얼마라는 얘기야? 3분의 2이고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1점이 올라간대. 그리고 뒤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회원 점수가 16점이 올라가야 돼. 자, 내가 지금 추첨을 4번 했는데 이때 몇 점이 올라가야 돼? 16점. 너 굉장히 똑똑하구나. 진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한 것 같아. 내가 4번 당첨권을 뽑을 건데, 행운권을 뽑을 건데 몇 점이 나와야 되는데? 16점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5점이고 여기 1점이야. 5점이 몇 번 나오고? 3번. 5점이 3번 나오고 그 다음번에 한 번은 1점이 나와야 되지. 다른 얘기로 행운권이 몇 번 나오고? 3번 나오고 행운권 아닌 게 몇 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표현은 점수로 되어 있지만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다 보면 내가 행운권을 4번 시도할 때 몇 번, 3번이 나올 확률, 이것도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계산을 생략할게. 어렵지 않지? 그런 뜻이야. 그래, 그렇다. 자, 125번 풀고 128번은 너희들한테 맡길게. 설명 다 125번 다 해주고. 내일이 6평이래. 6평 대비 별로 안 해주고 계속 기백 진도만 나갔는데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6편 대비가 있어요. 6평 대비 있지. 6평 시험 범위라는 게 있는데 6평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은 너희들 기준으로 따지면은 근데 나 지금 데리고 있는 상황들 다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원, 수투, 그리고 이과 기준으로 미적하고 기하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6평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6평 범위가 얘는 문과가 보는 거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3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얘 아니 미안. 잠깐만. 안 들어. 3학년 수학 하수성이잖아요. 3학년들 수상 수학 안 해요. 아, 확통 어디 갔어? 아, 어쩐지 좀 이상하다. 얘 두 개는 문과에서 하고 이과는 얘 두 개에서 안 나오고 얘 두 개에서 나와. 그리고 이거는 문이가 다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과 시험 범위가 확통 전범위, 그리고 미적 전범위, 그리고 기하 절반.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되거든. 그럼 수학 수트 안 배워도 돼요? 어? 수학 수트. 수학 수트를 안 배우면 얘 뒤에 거 못 배우지. 안 배우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러니까 이과지. 억울하네. 그러니까 이과지. 그러니까 이과지. 수학 좀 하나 들어가는 거. 자, 페이지 5번 봅시다. 검은 공 2개, 흰 공 4개가 있는 주머니. 자, 우리 또 복주머니 하나 그려놓고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2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검은 공이면 1점. 여기에서 검은 공이 나오면 1점. 여기서 흰 공이 나오면 2점. 2점. 4번 해서 몇 점? 7점. 그러면은 흰 공 3번, 검은 공 1번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뒤에 128번 문제를 풀면은 얘가 바로 안 보일 때가 있어. 안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너희들 식선을 연습해. 이 문제도 제발 7점 4번 뽑아서 7점 나와야 되니까 얘 3번, 얘 1번이라고 그냥 답 내고 넘어가지 말고 아직은 공부하는 상황이거든. 아직은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얘가 나오는 횟수를 x번 나온다라고 하고 횟수를 그리고 얘는 몇 번? 총 몇 번 던져? 4번 던지잖아. 얘를 몇 번? 4-x번이라고 하고 그때의 점수가 몇 점 나와야 돼? 7점이 나와야 돼. 얘가 x번 나오면 점수 몇 점? x점. 여기는 4 빼기 x 2 곱하기 4 빼기 x점 두 개 더하면 몇 점? 7점. 7점. 이렇게 한 번쯤은 계산을 해봐. 그러면은 복잡하게 나와도 이렇게 풀 수 있어. 근데 웃긴 게 애들이 이런 문제 풀리면 이거 안 쓰고 그냥 딱 보자마자 오케이 얘 7점이에요 딱 넘어간 다음에 심화 문제에서 몇 번인지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식을 못 써가지고 몇 번인지 찾아내지를 못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겨. 기본 개념 할 때도 한 번 정리해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근데 뭐가 했는데 4번 나오면 7점이 나올 확률 7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가 몇 번 나오고 얘가 3번 나오고 얘가 몇 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공도 다시 집어 넣는다 그랬어. 그치?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 얘는 7분의 3. 7분의 아니 6분의 3이에요. 6분의 4예요. 맞아. 3분의 2고 얘는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래서 내가 4번 시행할 때 이거 별표하는 4번 시행할 때 3분의 2가 몇 번이 나와야 되냐면 3번이 나와야 하고 3분의 1이 몇 번 나와야 되겠어? 한 번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4번 시행할 때 얘가 나오는 놈이 자리 선택하는 거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준이 지금 누나를 심을 그리고 있는데 근데 준이야 너 살 빠졌니? 너 얼굴 굉장히 샤프해지면서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냐? 진짜인 줄 알아요. 컵으로 가리고 있어서 그런가? 여학생들 쌤뭐 달라진 거 있어 없어? 머리요. 고마워. 그래도 니들은 좀 알아봐 주는구나.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이게 금요일날 자른 건지 너 잘랐다라고 표현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머리 자른 줄 알아? 다듬은 건지 다듬은 건지. 너 머리 뭐 했는지 알아? 어디서 말하신 거 아니에요? 펌에서 펌. 펌했거든? 어쨌든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를 하신 거를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뭘 했었냐 선생님 머리를 펌은 절대로 안 해. 선생님 어렸을 때 머리가 곱슬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그때부터 뭘 시작해요 선생님 매직 스트레이트를 시작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한 1년에 한 번씩은 미용실 가가지고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고 그 다음번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마다 한 번씩 집에서 이제 약을 발라가지고 스트레이트를 계속 했거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자취를 시작을 했단 말이야 대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귀 언제 뚫었는 줄 알아? 귀 언제 뚫었냐면 귀를 중학교 2학년. 35인가 뚫었어. 왜 그러냐면 나는 귀 뚫으면 아빠한테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우리 오빠 되게 무섭거든. 학교 선생님이시고 굉장히 고지식하시고 거기다 수학 선생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나 이제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귀를 왜 뚫었냐면 내 동생들이랑 나랑 6살 차이가 나는데 애들이 한 20대 초반에 갑자기 뜬금없이 귀를 뚫고 들어온 거야, 둘 다. 근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빠가 딱 보더니 귀 뚫었네? 그러고 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보고서 내 쌤이 한 30대 한 초반, 30대 중반쯤에 귀를 뚫었거든. 근데 먼저 뚫어보시지. 쫓겨날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자취를 시작했어. 이제 집에 안 가도 되고 이제 막 집에 그렇게 가까우니까 별로 갈 일도 없고 자취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그냥 엄마가 막 저기 원룸을 12평짜리 원룸을 얻어주셔서 전세로. 12평이면 얼마나 12평이면 꽤 커. 한 이 정도? 아 진짜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거보다 조금 작으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건축가 출신이니까 제도판도 갖다 놓고 오디오도 갖다 놓고 침대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막 냉장고도 갖다 놓고 되게 멋있게 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뭐를 했냐면은 머리를 탈색을 했어. 머리를 그냥 이렇게 부분 탈색한 게 아니라 머리를 완전히 은발로. 그리고 그때 선생님 머리 길이가 어디까지 돼서 여기까지 내려갔었거든. 이거를 쫙 탈색을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기른 거부터가 일단은 일탈 아니에요. 근데 이때 연도가 이게 1995년? 이때였던 것 같거든.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때는 사실은 지금보다 패션이 더 화려할 때야. 이때는 어떤 아이들은 막 이렇게 통 이만한 것도 입고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완전히 뭐 이렇게 몸에 달라붙는 것도 입고 다니고 굉장히 애들이 화려하게 하고 다녔었거든. 이때 막 유승준 막 이런 애들 유행하면서 니들 잘 모르지만은 머리 막 이렇게 막 길러가지고 옆에는 막 삭발하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여기까지 이렇게 길러가지고 하고 연예인들이 그러고 다닐 때 나도 그러고 다닐 때였는데 나도 이러고 다닐 때였었거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들아 대학만 가면 니들 세상이야. 니들 세상. 진짜 니들 세상이야.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대학교 1학년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군대 가야죠. 남학생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학생들도 조금씩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대학교 1학년 때는 모든 게 다 내 세상이야. 모든 게 다 내 세상이야. 여학생들도 다 할 수 있어. 우리 조교생 중에도 있잖아. 우리 조교생 중에도 저기 한 분은 예전에 보라색 머리도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완전 금발 머리도 한 분 계셨고 나는 그런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완전 최고로 젊고 최고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을 텐데 다 해봐야지. 다 해봐야지. 그렇지 않아?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그리고 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승민이가 머리를 완전히 막 금발이나 막 은발이나 막 이런 걸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 귀여울 것 같아. 자 129번 보자. 해 괜찮아.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와. 선생님이 저기 삼촌 역할 하면 선생님이 다 막아줄게. 상담합니다. 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수능 끝나고 학교도 나가지 마. 수능 끝나면 학교 안 가도 돼요. 학교도 나가지 마. 학교도 나가지 마. 졸업장은 받아야 될 거. 어? 졸업 못할 정도로 학교를 니들이 빠지지 않잖아. 졸업할 수 있을 만한 수업 일수는 다 채워낸 상태고. 근데 개근상 받으려면 이미 늦었어 니들.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6년 개근, 중학교 3년 개근, 고등학교 3년 개근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수능 끝나고 학교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 왜? 나는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큰 상이라고. 선생님은 상장이 이만큼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상이 다른 상이 아니고 나는 12년 개근상을 난 너희들한테 제일 크게 자랑할 수 있어. 선생님이 아플 때나 어떨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태풍이 불어도 무조건 학교에 나가서 왜 그러냐면 그 나의 그 책임감을 얘기해주는. 사실은 나의 책임감이 아니고 나는 학교 가기 진짜 싫고 이러는 게 진짜 싫은데 우리 엄마의 책임감이지. 엄마가 두드려 깨워서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가 11년 동안 고생을 하셔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나갔어.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성실해진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잠을 그러니까 막 놀아. 그래가지고 어저께 내가 만약에 새벽까지 놀았어. 근데 니도 수업 준비를 한 3시간을 해야 돼. 그럼 선생님 잠을 안 자고 니도 수업 준비를 하고 자.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지. 이거 필기본 안 주고 그냥 선생님 그냥 풀어주고 사진 찍으라고 그래도 돼. 근데 시작을 한 번은 끝맺음을 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 언제 배웠냐면 학교 다니는 거야. 나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 상장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거고 나는 개인사님.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침에 가방 던져놓고 가방 던져놓고 나가 노래방 가. 그렇게 가방 가고 나중에 저기 졸업하면 선생님 당구 가르쳐줄게. 근데 다고 치면 게임이 안 끝나더라고요. 아유. 진짜. 자, 7번의 게임을 해서 먼저 4승을 하는 사람이 승리를 한다. 지금 3번째 게임까지 A가 1승 2패를 기록했대. 그랬을 때 자, 4번째 경기, 5번째 경기, 6번째 경기, 7번째 경기 이렇게 7전 4선승이고 A가 현재 지금 2승 1패를 한 상황이야. 그랬을 때 각 선수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절반 얘기는 A 선수가 승리할 확률을 구하래. 근데 7번 중에 A가 승리를 한다는 얘기는 A가 1승 2패라고 돼 있네. 1승 2패라고 돼 있네. 일부 이게 1승 2패라고 돼 있잖아. 3번 되면 얘는 A가 몇 번을 더 이겨야 돼? 세 번. 3번을 더 이겨야 되지. A가 3번을 더 이겨야 되잖아. 어떻게 승승. 4번째 승, 5번째 승, 6번째 승 하면은 경기 끝. 그 다음번에 여기서 이겼어. 근데 한 번을 졌어. 그럼 무조건 여기서 뭐 해야 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네. 그쵸? 아니지. 아니요. 요 밑에 해승. 뭐가 또 존재? 우리 아까 했던 거. 얘가 패, 승, 패, 승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지. 그치? 이거는 솔직히 뭐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가 아니고 독립시행의 확률 기본적인 거 계산할 줄 알면 그냥 이렇게 생기는 확률의 계산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A가 승리하는 경우는 한 번 경기할 때 이기는 확률이 얼마나 그랬어? 2분의 1이라고 그랬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세 번. 곱하기 2분의 1이 3번 될 거고 요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요거 몇 가지 3가지인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3시의 1가지를 의미를 하고 네. 이기는 게 몇 번? 2분의 1이 2번이고 지는 게 2분의 1이 1번이라는 요 부분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7번째 누가 무조건 이겨야 돼. A가 승리를 해야 되잖아. 이거에다가 A가 승리하는 2분의 1까지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요 근데 1분 쌤 있잖아요. 어. 저기 맨 왼쪽에서 두 번째에다가 그냥 3 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거 다 이거는 패배가 한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3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이거를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냐고? 2분의 1의 세제곱. 네. 당연히 이거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네, 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승패승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이니까 그냥 굳이 나중에 2분의 1을 안 곱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확률 계산할 때 2분의 1, 2분의 1 되는 경우보다 아까 계속 봐서 알겠지만 3분의 1, 3분의 2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몇 번 승리하고 몇 번 패배하는지를 구분해서 써 버릇해야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기 한꺼번에 2분의 1 세제곱이라고 쓰지. 아니까. 근데 지금 공부할 때 이렇게 쓰자는 얘기고요. 쌤, 동그라미 나도 승리한 거예요. 근데 A가 1승 2패한 A가 현재 1승 2패한 상태에서 4번째 경기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게 문제였어.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 문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자, 132번.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A팀이 한 번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똑같았는데 여기는 A팀이 승리할 확률이 5분의 3이래. A가 더 강팀이라는 얘기야. 이럴 때에 7전 4선승제 한국 시리즈에서 경기를 할 때 5차전에 승부가 가려졌는데 1, 2, 3, 4, 5차전에서 승부가 가려져야 한대. 일단은 A를 기준으로 해서 보자. A가 5차전에 승부가 가려져야 된다는 얘기는 얘 7전 4선승제니까 5번의 경기 중에 몇 번을 이겨야 돼? 4번을 네 번을 이겨야 돼.
근데 5차전에서 가려져야 되니까 5차전에서 지면 안 되지. 5차전에서 무조건 뭐 해야 돼? 이겨야 돼. 이겨서 승리가 끝나야 된다고. 그럼 이 앞에가 다 어떻게 생겨야 돼? 한번 세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형태의 꼴이 나오면 되겠지. 네. 맞아? 그러면은 A가 우승을 하는 놈은 여기까지는 4번 중에 3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네. 그지? 확인. 5분의 3의 확률로 3번 이기고 5분의 2의 확률로 한 번 이긴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겨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야? A가 우승할 확률 구하래? 아니면 5차전에서 뭐 할 확률 구하래? 승부가 가려져. 승부가 가려질 확률이라는 건 A가 우승하거나 또는 B가 우승하거나. 오케이. B가 우승하는 확률은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패턴은 다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4번 중에 3번을 B가 이긴 다음에 마지막에 5분의 2의 확률로 B가 한 번 더 이겨야 되겠지. B가 이길 확률이 5분의 2가 몇 번 나오고 3번 나오고 7, 5분의 3이 몇 번? 2번 나와야 돼요. 그냥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어 문제라고 이런 것들이 얘들아. 이게 도대체 왜 수학 문제인지 모르겠어. 국어와 수학의 경계에 있는 문제들 같아. 8시 반까지 끝내준다 그랬는데 8시 반이 돼버렸네. 한 문제 남은 것 같았는데. 오케이. 문제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형 하나 남은 것 같아. 빨리 끝내버리자. 확통은 재밌는 것 같아요. 너 확통 좀 잘하겠다. 문제 풀 때도 똑같이 머릿속, 그러니까 중얼 대면서 문제를 풀어. 문제 풀 때도 똑같이. 중얼 대면서 문제를 풀어. 소리 안 들리게. 소리 안 들리게.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오는데 수만큼 동전을 던진다. 이렇게 던진다. 저렇게 던졌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4개였을 때 자, 먼저 지금 순서가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주사위 눈이 1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몇 개? 동전을 1개를 던진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주사위는 6이 나오면 동전을 몇 개 던진다는 뜻이야? 6개 던진다. 동전을 6개 던진다고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이 했으니까 얘는 6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6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지?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4개였다고 할 때 주사위에 나온 놈이 4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 뭐 할 때 뭐일 확률이야? 문제에서 뭐 할 때? 앞면이 몇 개 나왔을 때? 4개 나왔어요. 4개 나왔을 때 그때 주사위 눈이 뭐가 되는데? 4에서 주사위 눈이 4였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그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 뭐 이거를 굳이 풀어서 쓴다면 이런 뜻이네. 앞면이 4개 나오는 경우가 앞면이 4개 나오려면 최소한 동전을 몇 개 던져야 돼? 4개 던져야 되잖아. 그럼 주사위의 눈이 4가 나와도 앞면 4개 가능하고 주사위의 눈이 5가 나와도 가능하고 주사위의 눈이 6이 나와도 4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동시에 앞면이 몇 개? 4개. 여기는 동전 앞면. 그리고 5개 중에 동전 앞면이 몇 개? 4개. 6개 중에 동전 앞면이 몇 개? 4개가 되는 이런 상황들 중에서 주사위 눈이 뭐였을 확률? 4였을 확률. 그러면은 4 and 4인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또 조건 범위를 내는 N은 뭐예요? 이고 그리고 우리 수학학에서 배웠잖아. 이거 그리고라고. 그치? 얘는 and라고 써줄 걸 그랬나? 네. 괜찮아. 거기는 and라고 써져 있을 거야. 아마도. 자, 그러면은 확률 계산 그냥 들어가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주사위 눈이 4의 눈이 나오는 확률도 6분의 1이고 얘도 얼마고? 6분의 1이고 얘도 얼마고? 6분의 1이고 6분의 1은 다 묶어낼 수 있고 동전을 4개 던져서 앞면이 4개 나오는 거는 그냥 2분의 1에 4제곱 플러스 동전을 몇 개 던져서 5개 던져서 앞면이 4번 나오는 확률. 이게 그냥 1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그거 하기 전 5개 중에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되고 4개 나와야 되고 2분의 1이 4번, 2분의 1이 1번 복수 이렇게 되겠네. 뒤도 똑같이 뒤에는 6개 중에서 앞면이 4번 그러면은 60의 4에 2분의 2분의 1이 4번, 2분의 1이 2번 복수 이렇게 계산이 된 거라. 그리고 위에는 요거를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이고 식을 이렇게 일일이 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식을 써야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계산이 훨씬 쉬워. 여기는 2분의 1이 4개가 있고 2분의 1이 4개, 5개, 6개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분의 1 몇 개? 6개를 곱해주게 되면 위에는 2의 제곱 남고 그지? 네. 여기는 몇 개 남고? 2의 제곱. 2의 제곱 남고 여기는 5 곱하기 2가 남고 여기는 2의 무슨 다 날아갔으니까 얼마? 6시에 4는 6시에 2고 3, 5, 15 이렇게 되겠네. 됐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깔끔하게.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졌더니 앞면이 3번 이상 나왔을 때 세 번째로 동전이 앞면에 그 3, 4, 5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뭐가 3번 나와야 돼? 136번? 네. 벌써 문제까지 읽었어? 자, 136번. 자, 너희들이 해보도록 합니다. 마무리.